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늬 1606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606일차입니다. 네, 오늘도 놓아버린 8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부터 할게요. 놓아버림보다 익숙해지면, 그러니까 놓아버림에 보다 익숙해지면, 놓아버리는 게 익숙해지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생존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과 관련이 있으며, 두려움은 모든, 그러니까 그 놓아버림을 계속 있죠. 위에서 아, 뭐, 엄마 때문에 힘들어, 아빠 때문에 힘들어, 누구 때문에 힘들어, 남편 때문에 힘들어. 근데 남편도 놓고 자꾸 있잖아요. 그 느낌이나 감정을 또 그냥 지금 느껴지는 감정을 자꾸 놓잖아요. 자존심 상해. 자존심 상하는데 자존심도 놔. 그쵸? 자존심 상해서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계속 하고 나면 근본적인 게 뭐가 남아요? 근본적인 게 그 위에 있는 감정보다는 자존심 상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근본적인 내가 지고 잘못될까 봐 막 그게 이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이제 있는 부분들이 두려움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두려움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거야. 두려움과 관련이 있다. 생존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 살아남지 못할까 봐 생존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과 관련이 있으며, 모든 감정이란 모든 감정이란 어 마음이 생존에 필요하다 믿고, 마음은 내가 생존하는데 마음은 꼭 있어야 돼. 생존하다고 믿고 있는 프로그램일 뿐이라는 점을 알게 된다. 프로그램일 뿐이라는 점을 알게 된다. 그냥 내가 마음에서 믿고 있는 그 프로그래밍으로 되어 있어서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갖고, 또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오는 것들을 다 찾아보면 생존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그 마음은 생존에 꼭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라는, 프로그램에 믿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놓아버린 기법을 쓰면 프로그램이 점차 제거된다. 놓아버림을 쓰게 되면 그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것들이 점차 제거가 된다라는 거야.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 감정 이면에 깔려 있는 동기가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감정 이면의 근본적인 그 생존에 대한 두려움, 근본적인 거, 그게 점차 더 명확해진다는 거야. 놓아버림을 계속 했을 때, 그렇죠? 제대로 이렇게 했을 때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동기가 점점 명확해지고, 항복한다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격한 감정이 없음을 뜻한다. 어떤 일에 대해서 격한 감정이 없는 게 항복하는 거. 그쵸?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전에 했던 거에 대한 것을 용서하면, 용서하면, 왜 남이 하면 그 막 진짜 남이 하는 거 못 봐주잖아요. 내가 하는 건 괜찮고. 내가 좀 실수하는 건 괜찮고 남이 하는 건 못 봐줘. 근데 그게 나였어. 그럼 내가 저렇게 했었겠구나라는 걸 받아들이니까, 나를 용서하니까 밖에 있는 것도 용서가 되는 거 있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복하는 거, 용서하는 거 내려놓고 놓아버림, 다 하나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항복한다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격한 감정이 없음을 뜻하고, 감정에 흔들리지가 않죠.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겨도 괜찮고 생기지 않아도 괜찮다. 엄마가 죽어도 좋고 안 죽어도 좋다. 그래서 내가 자존심 상해서 죽어도 좋고 안 죽어도 좋고, 뭐 죄책감이 생기는 거는 내가 죽을까 봐 나를 벌하는 거라고, 나를 벌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전에 실수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냥 그때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가 보다. 그게 굉장히 선생님이 주신 처방 중에 하나가, 죄책감은 그때는 그 의식에서는 최선을 다했던 거라는 거죠. 점점 하다 보니까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많이 해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자유로워지면 애착을 놓아 버린다. 자유로워지게 되면 애착을 놓아 버리고 어떤 것을 즐길 수 있어도 그것이 행복에 꼭 필요하지는 않다. 자신 이외의 사물이나 사람에게 점점 덜 의존한다. 이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놓아 버리면 사람에게 사물이나 사람에게 덜 의존하게 되는데, 굉장히 의존하게 되면 두려움이 더 커져요. 두려움이 엄청나게 더 커져요. 누군가를 내가 의존을 하잖아요. 엄마를 의존해. 그럼 엄마가 하는 것에 대해서만,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들이 막 나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놓지 못하면. 엄마가 나를, 오빠를 좋아해서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버리지도 않는데, 버린 적도 없고. 뭐 동생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버려지면 어떡하지? 막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어릴 때 동생을 유난히도 막 질투를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왜 그랬을까? 뭔가 생존의 위협을 더 받았나. 그럴 때 질투를 많이 하죠. 혼자서 위협을 받아요. 근데 인제 엄마가 또 사랑을 줄 줄 몰라서, 그러니까 어리숙한 거예요, 엄마도. 거기에서 양육됐을 때 또 인제, 그러니까 충분한 큰애한테 사랑을 줬을 때 질투가 없거나 덜하거나. 근데 그 예전에 어른들은 그걸 잘 못하신단 말이에요. 못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못하시게 되면 계속 다른 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불안한 거죠. 내가 생전, 완전히 엄마는 어릴 때 나의 생명줄이라서, 엄마가 나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은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거야. 두려워서 죽을까 봐. 거기에 엄청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도, 이 자유로워지는 것도 두려움을 놓아 버렸을 때 그 감정에서도 자유로워지는 거고. 그래서 놓아 버린, 그러니까 자유로워지면서 애착을 놓아 버려야 되는 것. 애착이 뭐예요? 그냥 완전 내가 완전 집착스러운, 완전 내가 완전 사랑하면서 집착하면서 저항도 오는 거. 그래서 욕망이 어 그 집착도 하고 저항도 하고. 그래서 애착을 놓아 버리는 거죠. 내가 좋아하지만 두려워하는, 좋아할수록 더 많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놓아 버리는 거예요. 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면서 그걸 점점점점 놓아 버리는 것을 하고, 어떤 것을 즐길 수는 있어도 그것이 행복에 꼭 필요하지는 않다. 즐길 수는 있어도 꼭 행복에 필요하지는 않다. 근데 그걸 놓지를 못하니까 두려움이 많아서, 내가 왜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옆에 있는 오빠가 온다고 해서 오빠를 밀친다고 그래서 내가 두려움이 사라지나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동생을 발로 찬다고 해서 사라지나요? 안 사라지거든요. 내 두려움이 뭔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을, 내가 무엇인지를, 내 거를 해결을 하는 거지, 주변에 있는 오빠를 제거하고 동생도 제거하고 그래서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면에 내가 왜 두려워하는 건지를 근본적으로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 행복이 꼭 즐길 수는 있어도 행복이 꼭 필요하진 않다. 자신 이외의 사물이나 사람에게 점점 덜 의존한다. 사물이나 사물에 덜 의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는 세상 일에 애착을 갖지 말라는 부처의 근본 가르침과 일치하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냥 세상에서 그냥 즐기면서 관상을 하면서 내가 이런 경험을 왜 하는지 깨달음을 가면서 가야 되는 거죠. 뭐 세상에 태어난 건 경험하는 것에서 깨어나려고.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태어나요? 근데 그 경험을 계속 경험 속에서 또 안 좋은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경험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세상을 사는 거잖아요. 또 태어나죠. 경험, 그 신지 카르마 창고에 엄청난 게 많이 있어서 가져 나오잖아요.
또 두려움을 해결을 못하면서 또 두려움에 가중되어 있는 어떤 것들이 어제 오후 선생님께서 초등학교 때부터 깨달으셨다 그러길래 오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는 선생님만 뵙고 51 깨달으셨는데 그랬는데 야 한국에도 초등학교 때부터 깨달으셔 가지고 '그런 분이 계시구나.' 어 그렇게 '그런 분이 계시구나.'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어떤 세상을 이 그러니까 사물이나 사람에 덜 의존하고 세상에 애착을 갖지 말고 너무 애착을 갖다 보면은 막 죽을 것 같아서 그냥 더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애착을 갖지 말라는 부처의 근본 가르침.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되 우리가 삶을 경험하려고 태어나기 때문에 세상 속에 있되 세상의 일부가 되지 마라. 세상 속에 있되 세상의 일부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라는 예수의 근본 가르침과도 일치한다. 근본 가르침과도 일치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있되 세상의 일부가 되지 마라. 세상 속에 있되 세상에 빠져들어가서 감정에 풍덩 빠져가지고 살잖아요. 감정에 얼마나 많이 빠져들어서 살아요. 감정 속에서 살잖아요. 엄청난 감정 속에서 사는데 어 어떤 감정을 항복했을 때에도 그 감정이 돌아오거나 계속 이어질 때가 있다. 어떤 감정이 돌아오거나 계속 이어질 때가 있다. 항복할 것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항복할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평생토록 감정을 잔뜩 쌓아 놓았기에 꽉꽉 눌러 놓은 에너지가 많을 수 있는데 이것이 올라오게 놔두고 그러니까 계속 감정을 항복했는데도 감정을 항복했어. 자존심도 항복하고 두려움도 항복하고 계속 항복을 하는 거 분노도 항복하고 항복했는데 감정이 돌아오거나 계속 이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건 뿌리가 아직 덜 뽑혀서 계속 이어질 때가 있는데 항복할 것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항복할 것이 계속 아직 남아 있어요. 나는 질문했는데 왜 또 그래? 또 질문해야 돼요? 아직 해결 안 됐으면 또 질문해야 되죠. 아직 항복이 덜 됐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평생토록 감정을 잔뜩 쌓아 놓았기에 감정을 잔뜩 쌓아 놓은 거예요. 쌓아 놓았기에 꽉꽉 눌러 놓은 에너지가 많을 수 있는데 꽉꽉 잔뜩 쌓아 놓은 것 때문에 쪼끔 해결해졌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되는 것도 있죠. 공부를 많이 해서 전에도 많이 놓고 오신 분들은. 그래서 선생님은 2-3분 만에 탁 2-3분 만에 탁 없어지신 거예요. 재맥락이 된 거죠. 완전 맥락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맥락, 에너지가. 의처증이 있던 게 사라지고 알코올 중독에서 사라졌다는 거죠. 완전 바뀐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놓으라 그러면 아직도 막 계속 쪼끔씩 막 뭔가 쪼금 올라오고 아직 근원적인 해결이 덜 됐다. 덜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토록 완전 잔뜩 쌓아 놨기 때문에 꽉꽉 눌러 놓은 에너지가 많을 수 있다. 꽉 눌러 놔서 억압을 하고 감정을 보지 않고 회피하고 표출시킨다고 또 사라지나요? 근원적인 게 사라지지가 않았는데 계속 그러고 살아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평생토록 감정을 잔뜩 쌓아 놓았기에 완전히 있죠. 그래서 이것이 올라오게 놔두고 이게 올라오게 놔둬야 돼요. 올라오지 않으면 아파요. 아파요. 그래서 이 경락이 흔들리고 그러다 보면은 흐름이 약해지고 이 순환기 쪽으로도 약해지고 몸이 근육에 문제가 생기고 장기에 문제가 생기고 막 문제가 생기잖아요. 꽉꽉 눌러 놓은 거를 올라오게 놔두지 않으면 내가 결국은 몸이 아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를 꽉꽉 그 감정을 올라오게 놔두고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그 존재 자체를. 분노하고 있는 나를 인정하고. 그쵸?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하는 나를 인정하고. 인정을 하고 항복이 일어날 때면 황홀경 같은 경쾌한 느낌이 즉시 따른다.
항복이 일어날 때면 황홀경 같은 경쾌한 느낌이 즉시 따른다.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있죠. 이 황홀경 같은 경쾌한 느낌을 근본적으로 다 놓지 않아도 순간 느껴져요. 내가 알아차렸을 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알아차림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느껴지는 그 황홀경 때문에 부어의식을 듣죠. 부어의식을 들어요. 황홀경 때문에 들어요. 황홀경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황홀경으로 9시간을 달리신, 9시간 넘게 달리신 분이 선생님께서 그렇게 달리셨고, 우리는 순간 알아차리면 살짝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 때문에도 의식 공부가, 해결이 문제를 살아가면서 불편한 것들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의식 공부를 드는 거예요. 대구에 새벽에 눈이 왔나 봐요. 자꾸 안전 문자가 뜨네요. 밖을 안 쳐다봤어요. 계속 추워요. 그쵸? 신기하다. 환경이 그만큼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쵸? 네. 또 볼게요. 우리는 계속 놓아버림으로써, 계속 놓아버리라고요. 우리는 계속 놓아버림으로써 이러한 자유 상태에 머물 수 있다. 이러한 자유 상태에 머물 수 있고, 감정은 오고 가지만 나의 감정이 곧 나는 아니며, 나의 감정은 곧 나는 아니며, 감정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감정이 오고 가고 하는데 감정은 내가 아니다. 가짜다, 에고다라는 거예요. 진짜 나는, 진짜 나가 있어요. 참 나가 있죠. 진짜 내가 있고 감정이 오가고 있는 이 감정은 내가 아닌 거예요. 에고라고 하죠. 가짜. 감정이 자존심 상하고 두려워서 막 눈치 보고 엄마 눈치 보고 막 이랬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그게 진짜 그 감정은 내가 아니고, 진짜 나는 뭐예요? 이 감정을 지켜본다. 감정을 지켜본다. 감정을 지켜볼 뿐임을 깨닫기 이른다. 깨닫기에 이른다. 더 이상 자신을 감정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감정과 동일시하지 않고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고 지각하는 나는 늘 똑같다.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고 지각하는 나는 늘 똑같다. 변치 않는,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감정은 지켜보는 거지 감정과 내가 동일시하지 않는데,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동일시하죠.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마음을 먹었는데 아직은 자신이 없어. 아직은 자신이 없어. 그러면 자꾸 뭔가 일이 생겨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래, 역시 나는 이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돼. 마음이 글로 가요. 일하는데 도움되는 쪽으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마음이 가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제도 도덕과 양심과 뭐 이 범절과 뭐 여러 가지가 다 연결된다고 하는데, 그런 게 다 연결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근원적으로 내가 뭔가 자신이 없어서, 아직 마음먹은 거랑 자신이 있어서 마음먹은 건 아니잖아요. 도전을 해보겠다. 도전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거지, 진짜 자신 있어서 막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없고, 그런 마음이 믿음이 안 들어오거든요. 아직은. 그러면 자꾸 일이 생기죠. 그럴 때 뛰어넘고 그럴 때마다 뛰어넘어야지만 돼요. 그럴 때 진짜 뭔가 한 가지 목표에 정성을 다할 때 그 선물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부산에. 저는 너무 얼마나 반갑든지, 축하해 드릴 일인 거예요. 뭔가 온라인에서 진짜 젊은 친구가 찾아오고, 완전 40년이 넘죠. 아니다. 30년이 넘구나. 그쵸. 30년, 20살, 50대니까 30년이 넘는 차이가 나는, 분명히 50대인 줄도 아는데 찾아오는 거죠. 예, 뭔가 선물이 와요. 뭐 또 다른 어떤 선물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 자신의 감정과 동일시하지 않아야 된다. 근데 내가 근원적으로
자신이 없어. 자신 없다는 건 두렵다라는 걸 깔고 있는지를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은 자꾸 헷갈리죠?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고 자각하는 나는 늘 똑같다. 참나는 늘 똑같은 거예요. 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상황이 있고 일이 있어. 아니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거랑 근원적으로 정해 놨던 거랑 길이 반대로 다른 데로 가잖아요. 다른 데로 가요. 그거는 근원적인 내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나는 늘 똑같은 게 아니라 근원적인 나는 꼭 똑같은데 중간에 흔들리고 있다. 변치 않는 목격자가 존재함을 더욱더 자각하면서 자신이 그런 의식 수준에 들어있음을 알게 된다. 흔들림 없이 나를 지켜보고 있으면 거기에 자신이 그런 의식 수준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갈수록 현상의 경험자가 되기보다는 현상의 목격자가 된다. 현상의 경험자가 되기보다는 어떤 현상의 경험자가 되는 게 아니라 목격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여기서 두려움이 있어서 내가 정해 놓은 길에서 반대로 가려고 하는구나. 내가 뭔가 약속이 몰랐어. 그래서 이 직진을 하기로 했어. 몰라서 직진을 하기로 했어. 그건 직진으로 가기로 되어 있는데 자꾸 왼쪽으로 다시 뭔가 알게 되면서 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내 두려움을 자꾸 해소하고, 해소보다는 도전하면서 점점 해소가 되는데, 도전하고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근원적인 게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고 돌아서 버리면 시크릿 가기로 결정을 해 놨어. 근데 막 상황이 막 생겨. 신나게 가기로 막 딱 마음먹었는데 상황이 못 가게 된 상황이 생겨 버려. 왜 생겼을까? 왜 생겼을까? 근원적으로 한번 잘 보시라는 거죠.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감정을 그냥 관찰자, 그냥 목격자가 되는 거. 존재함을 더욱더 그냥 자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의식 수준에 있는 것도 인정하고 갈수록 현상의 경험자가 되기보다는 자꾸 벗어나야 되잖아요. 이 현상의 경험자가 벗어나고 현상의 목격자가 된다. 현상의 목격자가 된다. 진정한 큰 나와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그동안 감정에 속았음을 깨닫기 시작한다. 큰 나와 가까워지면 점점 '아, 내가 감정에 속았구나. 두려움에 속았구나. 엄마가 죽을까 봐, 엄마 때문에 생긴 게 아빠가 또 죽을까 봐. 나는 혼자 살 수도 있는데 자꾸 엄마 아빠 때문에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죽어도 좋고 나는 살아도 좋고 사업을 잘해도 좋고 못해도 좋고 뭔가 놓아 버리면은 좀 더 관찰자 입장에서 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관찰자 입장에서. 좀 더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속았다. 진짜 감정에 많이 속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깨닫기 시작하고 전에는 내가 감정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생각했으나 두려움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했으나 이제 감정은 나의 참모습이 아님을 안다. 감정은 나의 참모습이 아니고 에고가 창조한 것에 불과하다. 에고가 창조한 거예요. 가짜나 마음이 창조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생존에 필요한 것으로 마음이 생존에 필요했기 때문에 마음이 생겼는데 마음이 잘못 믿었던 프로그램들을 모아 놓은 것일 뿐이다. 잘못된 것을 모아 놓은 것일 뿐이다. 놓아버리면 믿기지 않을 만큼 신속하고 절묘한 결과를 가져온다. 신속하고 절묘한 기회를 쫙쫙 포착하는 게 놓아버림. 여기 시크릿 가의 실력으로다가 일정이 자꾸 바뀌려고 하시는 분 있잖아요. 여기 딱 맞는 내용이 나왔네요. 시크릿 가시기로 막 신나게 해놓고 토요일 날 시크릿이잖아요, 문경에. 근데 일정이 생겼어. 아유, 너무너무너무너무 그냥 막 중요한, 친구의 집안에 일이 생겼어. 그쵸? 예. 나와 내 두려움과 한번 어떤 두려움에 뭐가 있을까? 아니라고 생각하죠. 도덕과 양심, 예절, 뭐, 이 여기에 예절, 뭔가 해야 한다는.
이제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번 이렇게 맞춰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무조건 오로지 어떤 일이 있어도 어쨌든 우선순위가 의식 수업이에요. 의식 수업이거든. 무슨 일이 있어도 의식 수업이에요. 의식 수업. 뭐가 어떻게 돼도 의식 수업인 거예요. 아유, 사장님은, 사장님은 그러니까, 뭐, 아니에요. 의식 수업을 했기 때문에 의식이 조금씩 변해가는 게 더 느껴지죠. 아유, 요 정도 하다가 끝나면 다음 생에 여기서부터 한다니까, 중간부터. 밑에 그냥 있어. 그럼 다음 생에 여기서부터 또 그 환경을 경험해야, 단계별로 경험해서 올라가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강력하다. 이미 놓아버리고도 아직 놓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도 많고, 이럴 때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변화를 깨닫는다. 주변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또 얼만큼 변해져 있는지, 달라져 있는지를 또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어떤 것을 완전히 항복하면 그것이 의식에서 사라지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어요. 그죠? 어떤 것을 완전히 항복을 하는 거예요. 아, 그게 내가 전에 그랬었구나 라는 거 용서가 돼야 되고, 아니면 근원적으로 다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없는 것 때문에 이 길을 정해놓고 가는 거. 다른 길로 가다가도 이쪽으로 가야 될 판에 이쪽으로 정해놓고 다른 데로 간다. 그거는 자꾸 회피하는 거거든요, 사실. 어휴, 너무 정확하게 막 있죠, 일이. 너무 정확하게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있죠. 정확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때문에 헷갈리죠. 근데 그걸 근본적으로 내가 나를 관찰을 해서 한번 그 감정을 관찰해서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점점 우리는 태어난 게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의식 성장을 해야 되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의식 성장을 해야 되고, 내가 삶을 태어난 목적, 근본적인 첫 번째 목적은, 근본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내가 의식 성장하려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무조건 다 1순위, 1순위래. 뭐 집안에 뭐가 있어도 그냥 1순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쨌든 1순위로 듣는 거, 그래야 내가 의식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주변 어떤 것들은 내 의식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뭐 잘 보시고요. 이제 토요일 날 의식 수업 있는 날이고요. 그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대구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네, 용서가 해주시고요. 네, 인사하고 마칠게요. 내일